피지컬 100 글로벌 넘버원 바로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피지컬 100이 엄청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뜨겁고요. 지금 각 국가별로 TV쇼 부문 거의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무적인 게 이 시즌 전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즌에서 지금 1, 2화만 나오고 있고, 오늘 3, 4화가 공개가 되면 아마도 글로벌 탑10에서 넘버1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TV쇼 부문에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국내 TV쇼 부문에서 탑10을 찍은 적은 없고, 솔로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마지막 시즌 회차쯤에 탑10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지금 시즌에서 2개만 공개된 상태에서 글로벌 순위에서 탑10 안에 들어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런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정말로 글로벌 넘버1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BC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에서 그만큼 정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흥행을 100%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글로벌하게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국가별로 제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금 세계관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퀘스트 제로에 대한 리뷰는 제가 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렸고요. 이제 퀘스트 1 리뷰를 해볼 건데, 퀘스트 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대1 몸싸움이에요. 공을 누가 마지막까지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인 건데,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몸이 크고 근육이 건장하고 이러면 무조건 이런 피지컬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이 몸 대 몸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박형근 선수랑 춘리 선수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퀘스트 1 몸짱 농부 김경진 선수 대 차현승 댄서죠. 김경진 씨는 제가 이 인연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2009년 10년 요때 제가 성북구 쪽에서 헬스장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잠깐 거기서 일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김경진 씨가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안면도 있고, 그 후로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잘생기고 몸도 좋고 인기가 많은 트레이너였습니다. 계속 인플루언서로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연예계 활동까지도 진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농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몸짱 농부와 차현승 씨 같은 경우는 앰비셔스를 나와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스맨파 이전에 앰비셔스에서 차현승 씨를 봤었는데 몸이 좋더라고요. 이 댄서분들이 운동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스맨파에 크럼프를 했던 친구들은 다 크로스핏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인터뷰한 영상도 많이 봤고, 맨몸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브레이킹 같은 거 하면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근력이 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몸을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몸을 쓰는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김경진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차현승 씨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보디빌더들은 기본적으로 3분 내내 에너지를 쓰는 운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트 운동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근육을 고립시켜가지고 운동을 하고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100% 회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트를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트 운동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디빌딩이나 운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3분 내내 에너지를 쓰는 거를 사실은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초반 파워는 좋아요. 초반에 막 밀어붙이고 한 30초 1분은 좋을 수 있는데, 1분과 그 다음 1분은 다르고요. 그 다음 1분은 또 다릅니다.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는 운동들, 만약에 버피를 30초만 한다고 하면 보디빌더나 이런 사람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3분 내내 버피를 한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댄서들은 곡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 3분 5분 음악에 계속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이 댄싱을 하다 보면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여러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3분 내내 에너지를 쓰는 동작에서는 사이즈가 정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 댄서분한테도 승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몸을 잘 쓰더라고요. 김경진 선수가 위에서 눌러놨는데, 사실 이제 눌러놓는 게 체중으로만 눌러놓는 거고 중심을 낮춰가지고 이 사람을 압박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차현승 씨 같은 경우는 참호에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렇게 상대를 롤링 해가지고
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죠. 이분이 주짓수를 했는지 그래플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몸을 좀 사용할 줄 알고 위에서 김정진 선수 같은 경우는 체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낮추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압박을 하고 눌러놓기에는 부족했죠. 그러니까 체중만이 다가 아니고요. 이 몸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을 할 때는 그만큼 중심을 낮춰서 바닥에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거는 차현승 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놀랬을 겁니다. 그냥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몸이 크니까 무조건 다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신체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르다. 차현승 씨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참호에서 이 근육질 근육덩어리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모래와 흙 물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 공중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상의탈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 참호 같은 경우는 강철 부대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죠. 이거를 또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네요. 왜냐면 강철 부대의 제작진 작가인가 아무튼 제작진이 여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차현승 씨랑 요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양학선 선수랑은 세트장이 달랐잖아요. 양학선 선수랑 본 댄서, 이분도 댄서예요. 굉장히 민첩하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대는 국대다. 국가대표의 운동신경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체조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 뭐 예를 들어서 중량급의 역도 선수라든지 투포환이라든지 체구가 크고 이런 선수랑 만약에 그 크러셔, 댄서분이 붙었다고 하면 그 댄서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훨씬 더 민첩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는 체구가 50kg대예요. 50kg.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운동 능력, 신체 능력 중에 근육의 크기, 몸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발달을 시키는 분야가 있어요. 신경계통이라고 하는데 민첩성이라든지 밸런스, 협응력, 스피드 파워는 둘 다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육이 크다고 해서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도 사이즈랑은 상관이 없어요. 신경계통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 운동신경의 끝판을 보여준 거죠. 국가대표 선수가 대략 한 3, 4분 정도 체조 연기를 하면 길게 하면 1, 2분 정도도 하거든요. 아주 폭발적인 거는 짧게 띰틀 같은 거는 금방 끝나버리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많이 하죠. 이런 국가대표의 운동신경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첩하게 방향 전환,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게 거의 술래잡기 느낌으로 진행을 했죠. 상대방 댄서분이 절대 느린 건 아니었는데 양학선 선수가 양민학살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운동신경을 통해서 국가대표의 스태미너와 순발력을 통해서 가뿐하게 댄서분을 이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에이전트 H랑 설기관 선수랑 하다가 끝났거든요. 이거 누가 이겼을까요? 막 되게 궁금한데 그림상으로는 에이전트 H가 이겨야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설기관 선수가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설기관 선수는 제가 볼 때 그래플링 까레지는 아니어도 씨름이라든지 약간 요런 쪽의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에이전트 H 넘겨뜨릴 때 보니까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렸거든요.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데 이 밑에서 움직이는 그래플링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씨름 같은 거는 그냥 넘기면 끝나지만 레슬링이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기관 선수는 지구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에이전트 H라는 사람은 특수부대를 나왔고 어쨌든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운동을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특수부대에서 훈련했던 그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그 다음에 근성, 도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그래플링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칭을 막 해주잖아요. 중심 낮춰, 허리 뛰어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인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정확히 그래플링을 수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게 잘 넘겼어요. 씬 스틸러였어요. 그 장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승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멋진 정말 수컷들의 진정한 싸움을 보여줬다. 물론 두 사람의 그래플링 능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금방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싸움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오늘 나오니까 넷플릭스 피지컬 100 봐주시고요. 마지막이에요. 춘리, 박형근 요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봤는데 해외에서 난리가 났대요. 박형근 선수가
여자 가슴을 눌러서 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왼무릎으로 이 가슴을 살짝 됐는데 이거는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니고요. 누가 그렇겠습니까? 이 그래플링에서 니온벨리라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 중심을 바꾸고 이 사람을 눌러놓기 위해서 무릎으로 이 명치라든지 배 같은 데를 눌러가지고 중심을 낮춰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포지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동작이 있는데, 니온벨리를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이 손싸움을 하면서 중심을 좀 바꿔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좀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무릎이 가슴에 잠깐 닿고요. 닿은 다음에 바로 어서 뺐어요. 이 사람도 당황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입으로 조용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편집이에요. 뭐 이 사람이 무릎으로 가슴 밟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는 거를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아주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어떤 미친 사람이 여성의 가슴에 뭔가를 대겠습니까? 그래플링 공방을 하다 보면 사실 의도하지 않게 포지션을 잡으면서 닿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녀 간의 성대결을 하다 보면, 성대결 자체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성대결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익숙한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니온벨리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터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형근 선수가 김춘린 선수 지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피지컬 백에서는 자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격투기 선수는 1대1 싸움에서 절대 지는 거를 싫어하고 20번을 이겼어도 한 번 지게 되면 나락을 갈 수 있는 게 격투기 선수거든요. 이 박형근 선수는 살아남고 싶었을 겁니다. 대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더 살아남아서 자기를 오래 보여줘야만 본인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칙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건데, 요게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되지 않았느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의도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자극적으로 예고편을 뽑아놨어요. 이 장면 안 보여주고 그냥 했으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이 장면 보여준 겁니다. 왜? 보고 사람들끼리 막 와 흥분해라, 뒤에서 여성분들이 가슴 소리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넣고 막 박형근 선수 뭐 난 상관없어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게 철저한 넷플릭스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슈화를 시켜야 그만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니까요. 요걸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1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퀘스트 1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방영이 되죠. 3, 4화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고, 제가 리뷰에 좀 신경을 쓰고 싶은데 너무 지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편집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집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